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팽경장입니다. 이번 주가 아마 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저가 근처를 계속 때리고 있고 37K에 대한 지지가 좀 생각보다는 좀 굳건하다라는 게 한 번 증명이 됐고요. 한 두 번 정도 증명이 됐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더 쏟는다면은 정말 흔들리는 장이 될 것이고, 아니다 그냥 37K는 굳건하게 절대 깨지지 않는 저가일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좀 고통스러운 장이 되겠죠. 뭐 저가를 놓쳤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화면이 조금 안 맞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어젯밤 또는 오늘 새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새벽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이 진행되었고, 뭐 예상했던 대로 또는 뭐 그냥 별일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뭐 국가 간에서 서로 간의 비방만 할 뿐 뭐 협상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예상했던 바가 러시아가 조금은 외환 보유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 이자를 기입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했다든지, 그런 모습은 조금 빗나가서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이탈을 시켰고, 이 상승분을 모두 하락시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또한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왔던 저가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 근 1년치 중에 이 포인트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적의 13K 나스닥 지지선을 이탈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면에서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똑같이 보게 되면은, 야, 비트코인 이거 디커플링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나스닥 차트에서 이 뭐랄까 저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트리는, 지지를 이탈시키는 이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똑같이 비트코인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37K에 대해서 무조건 지켜질 것이다라는 시선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스닥 측에서 이런 식으로 장세가 나온다, 이 지지선을 이탈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조금 여러분들 예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할 거는 둘째치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비트코인 저가는 여기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높이 또는 뭐 더 이상 내려가는 거 없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알트장의 모습조차 또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장이 어떻죠? 카이버 네트워크나 뭐 러시아 코인이라 오른다 말이 많은 이 웨이브 코인들만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카이버랑 웨이브 같은 코인 또는 비슷한 종류의 묶일 수 있는 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우하향 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누군가는 카이버 네트워크나 웨이브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다음 나왔던 장이 카이버 네트워크였던 만큼, 또 이 중에서 코스모스도 이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만큼 지금 모습에서는 약간 우하향하는 장세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포인트를 지켜내고 또 비트코인도 37K를 지켜낸다면 알트장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니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50% 올려준다거나 뭐 불장 생각하면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전고를 매도가로 책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불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랑 웨이브 역시도 이 전고점을 해결하는 게 지금으로선 상승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웨이브는 이 포인트가 되거나 좀 더 높은 포인트가 되겠죠. 저 같다면은 한 이 정도에 매도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웨이브를 추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매를 했었지만, 일단은 그냥 그런 식으로 시선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카이버 네트워크랑 웨이브의 공통점이 있는데, 해외 장세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무조건 업비트가 주도하게 되어 있고 바이낸스에서 거래 대금이 몰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웨이브의 경우에는 업비트 주도가 맞기는 한데 해외 장세에서 조금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업비트가 주도한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덜합니다. 하지만 업비트가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건 맞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드릴게요.
시장 눌러놓고 거래량 검색하시면은 업비트가 얼마나 주도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주도하는 장세다라는 파악을 해주시고요. 세간에는 뭐 업비트가 이제 청소를 시킨다, 설거지를 시킨다라는 말들이 강하지만 이 정도 올려놓고 하락분을 안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 또 다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가 해줄 것은 카이버 네트워크랑 웨이브처럼 될 놈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코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코인이 아직 뭐 상승분도 뭐 무비블록 제외한다면 대부분 그냥 죽은 장세다. 근데 이런 코인 중에 카이버 네트워크랑 웨이브로 될 놈을 찾아주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미 2개 정도 선정을 했고 오늘 보통 하이버 네트워크랑 좀 약간 커플링이 잘 되는 제로엑스도 조금 봤는데요. 이거는 다만 좀 반등량도 없고 너무 사람들이 던져대는 것 같아서 저는 단타식으로 짧게 10% 이내 손절가 잡고 매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 중에 있지 않고요. 그냥 매수가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이 사는 분들은 저는 말리지 않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 매수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뭐 정말 주요 지지선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만큼은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보통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둘 다 똑같이 그냥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악재나 호재의 영향이 있어서 특히나 뭐 전쟁이라는 또는 네, 대공황급 이게 전쟁이고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줄 때 오일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투자 상품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월 26일 또는 2월 20일부터 91달러 선에 머물러 있던 WTI 크루드 오일 값이 지금 현재는 120달러 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던 장세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2020년도 3월 이 장 있죠. 이 떨어지는 이때장. 이때 선물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값도 찍었잖아요. 근데 이때 말고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좀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너무 좀 충격적인 이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서 단순하게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표시를 해드리지? 만약에 이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또는 내려간다면 이거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장이 진정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은 이 전쟁 리스크 회피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게 뭐 있죠? 제가 이 국채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일들을 말할 때 이 값이 뭐 올라간다라 또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채의 가격과 상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일드가 낮아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해설이 가능해요. WTI 값도 이 시선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아니면 현금화를 진행을 한다거나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그냥 뭐 주식으로 다시 바꿔 놓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겠지만 뭐 대부분 현금으로 바꾸죠.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채권이라고 투자 표현을 할 때 정말 리스크가 올라간다면 장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면 안정 상품으로 바꾸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리스크 회피라고 부르고요. 근데 다만 이 리스크 회피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뭐가 높죠? 투자가 높죠. 투자 상품이 더 높죠. 변동성이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더 수익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변동성이 더 큰 상품을 고르겠죠. 왜냐면은 상승장이 그려지는데 얘는 2% 오르고 얘는 한 6%, 10% 오르니까요. 이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은. 그걸 어떤 걸 보고 말을 할 수가 있다. 10년물 20년물 국채금리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원자재 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후에 꺾여서 내려가는 포인트에 있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좀 대공황을 맞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값이 우리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죠. 비슷한 기울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1년 4개월 동안 올린 값이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올렸죠?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 될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기간도 말도 안 되고 이 상승폭이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이 이후에 내려갈 때 원자재 값에서 유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리스크가 어떻게 되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것이 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사실 유가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장이 진정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또 투자에 있어서 안정 상품으로 옮기는 장세가 좀 해결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지금 이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당장 또는 단기적으로 뭐 쏟는 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불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알트코인 장 보시면은 아마 답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또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뭐 여기서부터 장투를 할 것이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나스닥의 저가를 지켜주는지 또 이 장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저가를 건드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뭐 세계 증시를 보는 것 같이 결국에는 이 유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채 금리로 전환되는 이 투자 심리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장기적인 관점 사실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만 볼 거야. 그럼 나스닥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 보셔서 장세 파악을 하시고 비트코인 차트도 저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미십년물 국채 금리랑 또 아까 봤었던 WTI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진정될 때 이걸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그냥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면 내려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화해할 것 같으면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진정이 되고 평소 같은 장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뭐 추측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을 기대하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체크하면서 이번 주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면은 내일이 투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거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필하기도 싫고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전파를 하고 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얘기는 잘 안 드리는데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투표 꼭 하세요 내일. 그리고 이게 예전 같이 뭐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진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보수가 된다거나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조차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뭘 좋아하든 저 혼자만 좋아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또는 죄송합니다.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를 찍고 많은 참여하세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 싫어해서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투표 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